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가수 임영웅의 12월 수입이 왜 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는지, 그리고 현재 행사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니라 한국 가요계의 판도를 바꾸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12월이라는 시점은 연예 산업에서 가장 민감하고도 가장 뜨거운 달입니다. 연말 특집 방송, 대형 행사, 기업 송년회, 지방자치단체 축제까지 모든 일정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톱 가수들의 몸값과 수입이 평소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뛰어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임영웅의 이름이 다시 한번 업계 관계자들의 입에서 충격이라는 단어와 함께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임영웅은 이미 미스터트롯 우승 이후 국민적 인지도를 넘어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2월 수입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많이 벌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기존 톱 가수들이 수년간 쌓아올린 기록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빠르고 지나치게 안정적이며 무엇보다도 위험 요소가 거의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업계가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한 해의 성과로 얻는 금액을 임영웅은 단 한 달에 만들어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임영웅의 수입 구조가 단발성 이슈나 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정 방송 한두 번으로 반짝 화제를 모은 것이 아니라 행사, 광고, 방송 출연, 브랜드 협업까지 모든 수익원이 동시에 움직이며 서로를 끌어올리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수입이 공개되자 팬들뿐만 아니라 다른 가수들의 소속사, 행사 기획자, 방송국 관계자들까지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와 분석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으로 큰 힘을 보태주세요. 특히 연말 행사 시장에서 임영웅의 존재감은 거의 독보적입니다. 과거에는 트로트 가수가 특정 연령층에 한정된 행사에 주로 초청되었다면 이제 임영웅은 기업 행사와 공공 행사, 방송국 특집 무대에서 모두 동시에 러브콜을 받는 몇 안 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그의 행사비가 왜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주는 핵심 배경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도대체 임영웅은 12월 한 달 동안 얼마나 벌었고 그 중심에 있는 행사비는 현재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질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숫자와 구조를 통해 접근해 보겠습니다. 12월 수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영웅의 수익 구조를 분해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달 수입이라고 하면 단순히 행사 몇 건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임영웅의 12월 수입은 하나의 축이 아니라 여러 개의 축이 동시에 돌아가며 만들어낸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바로 방송 출연료, 광고 계약금과 유지비, 연말 행사 출연료, 그리고 음원과 컨텐츠 관련 수익이 겹쳐지는 구조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방송입니다. 12월은 연말 특집과 시상식, 대형 음악 프로그램이 집중되는 시기이며 임영웅은 이 시기에 거의 빠지지 않고 핵심 무대에 이름을 올립니다. 일반적인 가수들이 한두 개의 특집 무대에 출연하는 것과 달리 임영웅은 높은 시청률이 보장되는 프로그램 위주로 선택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 출연료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의 상징성과 화제성이 함께 따라오며 이후 광고와 행사 수익으로 다시 연결됩니다. 다음으로 광고 수입입니다. 임영웅은 단순히 얼굴만 빌려주는 모델이 아니라 브랜드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연말 시즌은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 안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인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결과 12월에는 기존 계약의 유지비뿐 아니라 추가 캠페인과 단기 계약이 겹치면서 월 수입이 크게 상승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진짜 충격을 받은 지점은 바로 행사 수입입니다. 기업 송년회, 지자체 행사, 대형 콘서트형 이벤트까지 일정이 몰리면서 임영웅에게 들어오는 섭외 요청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증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요청을 다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일정과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해 엄격하게 선별된 행사만 소화하면서도 그 한 건 한 건의 단가가 이미 최상위권을 넘어섰기 때문에 총액은 자연스럽게 치솟게 됩니다.
여기에 음원과 영상 콘텐츠 수익이 더해집니다. 연말 무대 이후 다시 소비되는 음원 스트리밍, 공식 영상 조회수, 그리고 팬덤 중심의 반복 소비가 12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수익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행사비 못지않은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임영웅의 12월 수입이 충격적인 이유는 단순히 숫자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하나가 무너지더라도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이미 완성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 바로 현재 임영웅의 행사비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핵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현재 임영웅의 행사비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가? 업계에서 이 질문이 문제입니다.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단순한 추측이나 소문이 아니라 실제 계약 구조와 시장 기준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연예계 행사 시장은 명확한 등급 구조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일반 가수, 중견급 가수, 톱클래스 가수로 나뉘며 행사비 역시 이 구간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범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임영웅은 이 기존 공식에서 벗어난 사례로 평가됩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임영웅의 행사비가 기존 트로트 가수 최고 수준을 넘어 아이돌 톱급 솔로 가수들과 동일선상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기준으로 볼 때 임영웅의 현재 행사비는 단순한 무대 출연료 개념이 아닙니다. 한 번의 출연으로 행사 전체의 티켓 판매, 현장 관객 수, 온라인 중계 조회수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최 측은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한 뒤에도 여전히 남는 장사라고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행사비가 높다는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은 빠르게 성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행사 유형에 따른 차이입니다. 기업 송년회와 같은 비공개 행사,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대형 공개 행사, 방송사 연계 무대는 각각 조건과 단가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임영웅의 경우 단순한 짧은 무대 출연이 아니라 메인 아티스트로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무대 구성과 리허설, 방송 활용 가능성까지 포함한 패키지 형태로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알려진 수치보다 실제 체감 비용은 더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임영웅 측이 행사비를 무작정 올리는 전략을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일정 수를 제한하고 브랜드 이미지에 맞지 않는 행사에는 과감하게 거절하는 방식으로 희소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보다는 장기적으로 행사비 자체의 기준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결과적으로 주최 측은 임영웅을 섭외하기 위해 더 높은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임영웅의 행사비는 단순한 금액 문제가 아니라 현재 한국 연예 행사 시장의 최상단을 상징하는 지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임영웅만이 이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에 있는 팬덤과 이미지, 그리고 시장 신뢰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임영웅이 현재와 같은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를 단순히 인기라는 한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의 행사비가 시장 최상단에서 유지되는 배경에는 팬덤의 규모와 성격, 대중적 이미지, 그리고 업계가 느끼는 신뢰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완성된 사례는 최근 연예계에서도 매우 드뭅니다. 먼저 팬덤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영웅의 팬층은 특정 연령대에 치우쳐 있지 않고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젊은 세대까지 폭넓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팬덤이 단순한 온라인 응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공연과 행사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티켓 구매와 굿즈 소비, 콘텐츠 재생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실물 소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행사 주최 측 입장에서는 임영웅을 섭외하는 순간 기본적인 관객 동원과 화제성은 이미 확보된 셈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관리입니다. 임영웅은 데뷔 이후 단 한 번도 큰 논란에 휘말리지 않았으며 방송과 인터뷰, 무대에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브랜드 전략에 가깝습니다.
기업 행사나 공공행사에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성과 신뢰가 중요하게 평가되는데 임영웅은 이 기준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최 측은 높은 행사비를 지불하더라도 리스크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업계 내부에서의 신뢰도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방송국, 광고주, 행사 기획자들 사이에서 임영웅은 일정 관리와 무대 완성도, 현장 대응면에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한 번의 화려한 무대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입니다. 정시에 도착하고 약속된 콘셉트를 정확히 소화하며 현장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끌어가는 능력은 행사 전체의 성공 여부를 좌우합니다. 이러한 평판이 쌓이면서 임영웅의 이름은 하나의 보증수표처럼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임영웅의 행사비가 높은 이유는 단순한 인기 프리미엄이 아니라 팬덤 소비력, 이미지 안정성, 업계 신뢰라는 세 축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그의 몸값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12월이라는 특수한 시기가 왜 임영웅의 수입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는지, 연말 시장의 구조를 중심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2월이 되면 연예계의 흐름은 평소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일정이 많아지는 달이 아니라 수익 구조 자체가 단기간에 극대화되는 특수한 시장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임영웅의 12월 수입이 유독 크게 느껴지는 이유 역시 이 연말 시장의 특성과 정확히 맞물려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행사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기업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행사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려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역시 연말 축제와 기념 행사를 통해 시민 참여를 끌어올리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구를 무대에 세우느냐입니다. 이름 하나만으로 신뢰와 화제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며 임영웅은 이 조건을 가장 완벽하게 충족하는 존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연말 행사가 단발성 무대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행사는 방송이나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되어 추가적인 노출 효과를 노립니다. 임영웅이 출연한 무대는 행사 당일로 끝나지 않고 이후 영상 콘텐츠로 재생산되며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냅니다. 이 때문에 주최 측은 단순한 출연료 개념이 아니라 장기적인 홍보 효과까지 포함해 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 12월에 계약되는 행사비는 자연스럽게 최고치를 경신하게 됩니다. 임영웅 측의 일정 운영 방식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연말이라고 해서 무작정 많은 무대를 소화하지 않고 하루 일정과 무대 완성도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하루에 여러 행사를 소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무대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결과물의 질을 유지합니다. 이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출연 횟수를 줄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 번의 출연 가치 자체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팬덤의 움직임도 더해집니다. 연말 무대는 팬들에게 일종의 축제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티켓 구매와 현장 응원, 온라인 시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이 집중된 소비는 다시 음원과 콘텐츠 수익으로 이어지며 12월 한 달 동안의 총 수입을 더욱 두텁게 만듭니다. 결국 임영웅의 12월 수입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연말 시장 구조와 완벽하게 맞물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업계 내부의 시선으로 돌아가 행사 기획자와 방송 관계자들이 임영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에게 계속해서 러브콜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보다 현실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업계 내부에서 임영웅을 바라보는 시선은 대중이 인식하는 인기 가수라는 범주를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행사 기획자, 방송 관계자, 광고 대행사 실무자들 사이에서 임영웅은 이제 흥행 가능성을 고민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일정에 맞춰 섭외할 수 있을지를 먼저 계산해야 하는 인물로 분류됩니다. 이 인식의 변화가 그의 행사비와 수입 구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행사 기획자들의 공통된 평가는 명확합니다. 임영웅이 출연하는 순간 행사의 성격 자체가 한 단계 격상된다는 것입니다. 관객 수 증가, 현장 반응, 언론 노출, 온라인 화제성까지 모든 지표가 동시에 상승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임영웅은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라 행사의 성공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기획 단계부터 임영웅 섭외를 전제로 예산이 책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방송 관계자들의 평가 역시 비슷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연말 특집이나 대형 무대에서 임영웅은 시청률 안정장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정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연령층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방송 편성 측면에서도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안정성은 곧 출연 섭외 경쟁으로 이어지고 출연료와 부가 조건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광고업계에서는 임영웅을 가장 안전한 선택지 중 하나로 평가합니다. 연말 시즌은 브랜드 이미지가 다음 해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단기 화제성보다 장기 신뢰도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임영웅은 이 기준에서 거의 흠잡을 곳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행사와 광고가 서로 시너지를 내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하나의 무대 출연이 곧바로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는 여전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업계 내부의 공통된 인식은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집니다. 임영웅의 행사비는 비싸서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라 그만한 가치를 이미 증명한 투자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섭외 경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시장의 기준선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임영웅의 수입과 행사비가 어디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임영웅의 현재 수입 구조와 행사비 상승 흐름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단기적인 호황을 넘어 중장기적인 구조 변화의 시작점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임영웅은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특정 히트곡이나 일시적인 방송 노출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팬덤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요는 경기 상황이나 트렌드 변화에도 비교적 둔감하게 반응하며 특히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충성도 높은 팬층은 장기적인 소비력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행사 시장과 광고 시장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행사비의 상한선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트로트 가수의 행사비가 일정 수준을 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임영웅의 사례는 그 기준 자체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장르의 경계를 넘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아티스트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교 대상 역시 트로트 가수가 아닌 톱 솔로 가수 전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유지된다면 행사비 역시 기존 상한선을 자연스럽게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활동 방식의 변화입니다. 임영웅 측은 무리한 일정 확대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치를 유지하는 전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수입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한 번의 출연이 가지는 의미와 가격을 더욱 높이는 방향입니다. 이 전략이 유지되는 한 행사비는 쉽게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시장 평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임영웅의 12월 수입과 현재 행사비가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히 한 달 동안 많이 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한국 연예 산업 안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 기준은 앞으로 다른 아티스트들과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임영웅이라는 이름은 하나의 트렌드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임영웅의 사례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를 동시대의 다른 최정상 가수들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단순한 인기 비교가 아니라 수입 구조와 시장에서의 기능적 역할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임영웅은 기존 톱 가수들과 분명히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돌 출신 톱 가수들의 수입 구조는 콘서트 투어와 음원, 굿즈 판매에 강하게 의존합니다. 이 방식은 팬덤 결집력이 강한 대신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고 경기 상황이나 트렌드 변화에 비교적 민감합니다. 반면 임영웅은 대규모 투어에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행사와 방송, 광고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합니다. 이는 수익 변동성이 낮다는 의미이며 업계가 그를 더욱 선호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비교 대상은 중견 가수들입니다.
이들은 오랜 커리어와 인지도를 바탕으로 일정 수준의 행사비를 유지하지만 신규 화제성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영웅은 이 지점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는 중견 가수들이 가진 신뢰와 안정성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동시에 신규 콘텐츠가 나올 때마다 화제성을 갱신합니다. 즉, 안전자산과 성장자산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매우 드문 유형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향후 3년에서 5년을 내다볼 때 더욱 강력한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임영웅이 현재와 같은 활동 패턴을 유지한다면 행사 시장에서 그의 위치는 더욱 고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스타가 등장하더라도 단기간에 임영웅이 구축한 신뢰와 소비력을 동시에 따라잡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행사비의 급격한 하락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며 오히려 일정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점프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광고 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브랜드들은 점점 더 단기 화제성보다 장기 이미지 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임영웅과 같은 인물은 더욱 귀중한 존재가 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에 만들어진 긍정적인 이미지와 성과는 다음 해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이는 다시 새로운 계약과 무대로 연결되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이 선순환 구조가 유지되는 한 임영웅의 수입은 특정 시기에만 반짝하는 형태가 아니라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영웅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가수가 아니라 시장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아티스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낮고 파급력이 크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측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점에서 그는 이미 하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업계의 판단잣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며 임영웅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그 자체로 신뢰와 가치를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